용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원의 제목? 아니다. 01과 02의 제목이 뭐였냐면 물질의 특성 1, 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물질의 특성 2입니다. 그럼 물질의 특성들을 배우고 있다는 뜻인데 질문할게요. 물질의 특성은 왜 공부합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질들을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물질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별. 나왔어 다. 구분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온도를 올려봤더니 100도에서 끓어. 이 물질은 뭐야? 물이잖아. 물.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을 알면 그 물질이 뭔지 알아낼 수 있죠. 네. 어느 점을 알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죠. 인 게 딱 물 하나밖에 없어요. 일기압에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와. 그러므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물질의 특성들이 뭐 있었습니까? 그동안 쭉 정리했던 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우리 아니에요. 그 전에 배운 거 있어요. 세계 성질. 뭐? 아니. 세 가지 물질? 은하계. 아 진짜. 세계 성질. 네, 세기성질. 우리 부피라는 것과 질량이라는 걸 배워서 그렇죠. 밀도를 제일 먼저 배웠어요. 밀도가 첫 번째 물질의 특성입니다. 밀도를 알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그리고 어는 점과 같은 말이 뭐야? 언다라는 건 그렇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게 어는 점인데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녹는 점이라고 하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점은 정확하게 순수한 물질이라면 같아야 되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를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녹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용해된 그 액체를 용액이라고 한다. 이딴 거 배웠습니다. 뭐지? 용액이라고 한다. 그것들을 배워서 만든 게 이제 용해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자, 요게 전체 우리가 1과 2에서 배워야 될 전체 물질의 특성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 물질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구분하자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용해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용해도를 한 번 더 써볼게요. 용해도. 용해. 한 칸 띄고 도입니다. 용해가 뭐였어? 우리 배웠죠? 녹는 거. 녹는 정도입니다. 용해도라는 건 녹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해요. 문제를 하나 줄게요. 어떤 물질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기름이야. 둘을 구별해야 돼. 그죠? 그때 이걸 이용해서 구별하래. 설탕을 주면서 설탕을 이용해서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기름인지를 알아내래요. 어떻게 할 거야? 섞어서 녹여요. 녹는 게 물. 그렇죠. 녹는 게 물. 기름엔 안 녹아요. 맞죠? 그러면 봐. A라는 물질과 설탕을 섞었더니 녹았어. 용해가 됐어요. 되었죠. 그죠? 용해가 되었죠. 용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하고 B라는 물질을 섞었더니 안 녹아. 용해가 안 되었죠. 그치? 용해되는 정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얘는 100% 녹았다. 얘는 안 녹았죠.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므로 물질을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기름인지 알아낼 수 있었죠. 즉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물질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 틀려. 다 틀리게 나가죠. 맞나요 방금? 그렇죠. 자, 틀리게 나갔어요. 큰 침은 요만큼 나갔고요. 작은 침은 저기까지 나갔어요. 자, 아무튼 이것도 물질 특성인가 모르겠네. 자, 용해되는 정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해도의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해도에 대한 개요니까 지워버리고 용해도에 대한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용해도란 뭐냐? 용매. 다른 글자로 쓰는 겁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몇 그램? 100g.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용매 100g에 용지를 녹여요. 그럼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너무 힘줬었더니 힘들어요. 왜 힘줬었을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치? 용해도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용해도의 정의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 100g 있어요. 물 100g 있고 물 100g을 딱 갖다 놔요. 물 100g에다가 설탕을 녹일 건데 설탕을 내가 10g을 휙 집어넣었어. 다 녹았어. 그치? 그럼 용해도가 10입니까? 아니요. 뭐가 써져 있어? 최대 그람수. 녹을 수 있는 최대 그람수니까 더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g 말고 그 다음에 20g을 추가로 10g에서 전체 20g을 넣었어. 다 녹았어. 용해도 알 수 있어? 아직? 모르죠. 25g을 넣었더니 다 녹았어. 그치? 그래서 26g을 넣어봤더니만 1g이 안 녹고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가 얼마였다는 거야? 25g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물 100g에 설탕이 최대로 녹는 양은 얼마다? 25g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치? 이때 용질의 최대 그람수 바로 요 25라는 숫자가 바로 25라는 요 숫자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가 얼마냐? 25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표현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물 100g에 설탕 25g이 최대로 녹을 수 있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 물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가 25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이제 써볼게요. 물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가 25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25입니다. 물론 물이 아니라 이게 바뀌면 용해도도 달라지겠죠. 설탕이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뀌면 용해도가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 달라지고요. 용질에 따라서도 용해도는 달라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용해도에 대한 개념.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용매 100g.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을 합니다. 대표적인 낚시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 낚시 어떤 용매 25g에 10g의 용질을 녹였더니 최대로 녹았다. 이때 용해도가 얼마냐? 왜 몰라? 알아요. 알 수 있어요. 40g? 40이죠. 40. 왜? 25g에 10g이 녹아 들어갔더니 최대로 녹았는데 그러면 용매 100g이 기준이죠. 100g에는 얼마가 최대로 녹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25g에 g이니까 몇 배야? 용매가 4배가 되면 용질도 몇 배 녹을까? 4배 녹는 겁니다. 4배니까 10g이 아니라 40g이 최대로 녹아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용해도는 얼마다라고 말하냐?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40이 녹아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 왜 단위가 없을까? 용해되는 정도죠. 정도. 어느 정도 녹느냐. 그래서 비율이야 비율. 용해되는 정도니까. 저거 막 낚시하는 게 사람들이 일부러 10g 쓰라고 막 그런 거예요. 일부러 10g? 아 그치. 이걸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만 기억해서 최대로 녹은 게 10이라며 아 용해도가 10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용매 100g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25g에 10이니까 100g으로 환산하면 40이겠네 라는 이 과정을 꼭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용해도에 대한 대표적인 낚시 문제들. 낚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개된 낚시예요. 공개된 낚시줄입니다. 이거 공개 낚시줄. 반대로 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용매 200g에 용질이 40g 녹아들어요. 최대로 녹았대. 용해도 얼마입니까? 20이죠. 20g이 아니야. 20이죠. 20. 왜? 용매 200g이 기준이 아니라 100g이 기준이죠. 200g에 40 녹았다면 100g에는 20밖에 안 녹겠죠. 그지? 그러므로 용해도는 2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해도를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냅니다. 할 수 있겠죠? 걔네 둘이 그거 맞추면 되죠. 아니. 당연히 맞춰야지.
당연히 맞춰야죠. 네, 공개된 낚시들이 있으니까 주의만 해주면 됩니다. 이 용해도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다음에 고체의 용해도를 봅시다. 우리 방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들이 바로 고체의 용해도예요. 왜 고체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냐? 기체는 용해도가 다르거든. 자,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커피를 찬물에다가 탑니다. 찬물 100g에다가 녹입니다. 그랬더니 커피가 얼마 녹아 들어가냐면 10g 최대로 녹았어요. 물론 잘 안 녹으니까 겁나 져줘야 되죠, 찬물은. 그죠? 그러면은 이 커피의 찬물에 대한 용해도는 몇이에요? 10이죠. 맞죠? 그런데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100g에는 커피가 더 녹을까 아니면 덜 녹을까 아니면 똑같이 녹을까? 더 녹습니다. 뜨거우면 더 녹아요. 봐봐. 뜨거우면 더 녹는 결정적인 이유를 선생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게 될 텐데 찬물은 분자간의 거리가 지금 가까운 편입니다. 왜? 에너지가 적으니까. 근데 뜨거운 물은 분자간의 거리가 좀 멀겠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안에 커피 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요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이해했죠?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아서 얼마라고 해볼까? 한 20g이 녹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용해도가 얼마야? 20인 거죠. 봐봐.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도가 10이래요. 우리가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항상 10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는 물에. 하지만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치? 물질의 특성이라서 값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고체 용해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이런 그래프.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요. 일반적으로 용해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자, 그럼 봐봐. 생각해보자. 여기 찬물 100g을 준비해요. 그럼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커피를 10g 녹였더니 최대로 녹았어. 내가 더 녹이고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주면 되죠. 온도를 높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g을 더 녹이고 싶어서 2g을 더 넣었어. 녹아 안 녹아? 일단 안 녹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에서 내가 손으로 눌러줍니다. 녹아. 녹으란 말이야. 아니, 벽돌을 올려서 뭐 눌러요. 녹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데 뭐가 그게 아니라 2g을 더 마저 녹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은 받지만 압력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 끓는 점은 압력의 영향 받았죠. 그치? 끓는 점은 압력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졌죠.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도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도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따릅니다. 용해도가 바뀌고 있죠?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배워봅시다. Y축이 용해도고요. X축이 온도예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일직선으로 안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증가해요. 이거를 뭐
비례해서 증가한다 아니면 누진돼서 증가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내가 이 물한테 1도 올릴 거야 1도 올리면 이들은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지 1도 올리면 이만큼 벌어집니다 왜? 둘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많이 못 벌어져 1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이만큼 벌어진 상태에서 또 1도를 가해 그러면 일단 거리가 멀었지 아까보다 멀어졌으니까 분자간의 인력이 아까보다 약하지 똑같은 1도를 가하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또 멀죠? 똑같은 1도를 또 가하면 더 많이 멀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같은 1도 증가하지만 들어가는 그 사이가 벌어지는 양이 다르죠 그럼 용질이 녹는 양도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1도가 같은 10도 볼게요 10도가 증가할 때 얘는 여기서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기 10도 봐봐 여기 10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다시 말해서 Y 증가량이 이만큼이에요 똑같은 10도가 증가했는데 얘는 요만큼 더 녹아 들어가고 얘는 이만큼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그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 이유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Y축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시 볼게요 자, 10도짜리 물 100g이 있습니다 10도짜리 물 100g 상상하세요 10도짜리 물 100g이 있는데 이 안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가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10도일 때 몇 g이라고 해볼까? 25g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10도짜리 어디갔어? 지웠네 10도짜리 물에 소금이 설탕이 25g 들어갔을 때 포화를 이룬다고 했잖아 10도일 때 25g을 합시다 그 다음에 30도씨로 올렸을 때 이때를 우리는 몇 g이라고 해볼게요 25니까 그럼 50g 되겠네요 50g을 합시다 그러면 질문 첫 번째 퀘스천 1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25죠. 두 번째 질문 30도씨일 때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50이죠. 맞아요? 이렇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했던 얘기 또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 점, 여기 요 점을 시험지에서 A점이라고 줍니다. 자, 문제에서 자, A라는 용액, A 용액의 현재 상태는 뭐예요? 10도짜리 용매 100g 속에 용질이 얼마 녹아있는 상태? 25g 녹아있는 상태죠. 분석할 수 있습니까? A점. B점은요? B점은요? 30도씨짜리 물 100g에 용매가 얼마 녹아있는 상태? 50g 녹아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봐봐. A라는 용액도 지금 10도짜리 물 100g에 25g 들어가면 꽉 차는 거죠. 그치? 꽉 차 있죠? 더 이상 녹을 수 없죠. 왜? 용해도가 25란 얘기는, 용해도가 25란 얘기는 25g 녹아 들어가면 꽉 찬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A 용액도 꽉 차 있고요. B 용액도 현재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꽉 차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를 포화 상태다 라고 표현합니다. 포화. 다시 말해서 A 용액과 B 용액은 현재 포화 상태의 용액이죠? 포화 용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포화 용액. 만약에 그러면 여기 온도를 알지 못하는 용액이 있고요. C라고 합시다. C는 지금 어디 상에 딱 찍혀 있어? 이 용해도 곡선에 딱 찍혀 있죠. 여기 딱 찍혀 있다는 얘기는 이 온도에서 그만큼의 용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다시 말해서 요 위에 딱 찍혀 있다는 뜻은 얘도 역시 뭐다? 포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C라는 용액도 당연히 포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은 여기 찍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A, B, C, D라고 합시다. D 용액. D 용액을 분석해봐. 용해도는 얼마냐면 용해도는 이게 50이니까 한 75라고 합시다. 75. 자, D 용액을 분석해 보십시오. D 용액은 현재
10도짜리 물 100g에 용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야? 75g 들어있는 거죠. 그치? 근데 봐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래프상에 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10도짜리 물 100g에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야? 25g이죠? 근데 이 안에 몇 g 들어있다는 뜻이야? 75g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10도짜리 물 100g에는 25g밖에 못 녹는데 75를 우격우격 넣은 거예요. 녹아있을까 안 녹아있을까? 다 녹아있지는 않겠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몇 그램 가라앉아 있을까? 50. 그렇죠. 50g이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봐봐. D용액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D용액은 이렇게 물 100g에 25는 녹아 있는데 나머지 50g은 녹지 못하고 밑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아, D용액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는 포화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포화를 지나쳤죠? 포화의 도를 넘어섰죠? 얘는 과하게 포화에 따라서 무슨 용액이란다? 과포화 용액이란다. 과포화 상태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위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야? 전부 과포화입니다. 용해도 포화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 더 많은 용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과포화야. 과포화 구간입니다. 과포화 구간. 요 녀석은 포화를 표현하는 그래프고요. 그지? 그러면 하나 더. 어떤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녀석. A, B, C, D, E라고 합시다. E라는 용액을 분석해 봅시다. E라는 용액. E라는 용액은 어떻게 읽어줘요? 몇 도입니까? 30도 C짜리 물 100g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는 거야? 25g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30도 C짜리 물에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습니까? 50까지 녹을 수 있잖아. 근데 25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네요. D용액, E용액이고요. E라는 용액은 물 100g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5만 녹아있는 거죠. 25만.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데 50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25밖에 안 녹아있는 겁니다. 그치? 얘는 그러면 포화야 아니야? 포화가 아니죠. 포화가 되기에 아직 불충분하죠?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불포화 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포화. 지방 아니고요. 불포화라고 하면 불포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그 밑에 구간, 그래프의 아래 구간은 전부 다 무슨 상태다? 불포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포화 상태. 전부 다 불포화 상태. 찍어볼까? 다 찍어봐도 포화를 이루기에는 용질량이 부족하죠. 그렇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화라는 말과 과포화, 불포화의 구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좀 공부할게요.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 여기 D라는 용이 있어요. D라는 용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갈게요. D라는 용액은 현재 무슨 상태야? 과포화 상태잖아. 그지? 현재 과포화 상태인 D라는 용액을 포화로 만들고 싶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열합니다. 온도를 높여줘요. 몇 도까지 올리면 될까? 저 그래프를 따지나요? 그렇죠. 40도까지 올리면 여기에 딱 만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75g을 가지고 있는 D용액은 75g을 다 녹여야 포화가 되는 거잖아. 75g을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야? 40도일 때 75를 녹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므로 온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치? 온도를 올려줍니다. 또 있습니다. 아이디어 두 번째. 정답. 용매를 더 넣어주면 돼. 용매의 양을 늘려주면 더 많이 녹겠죠.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거꾸로. 현재 진짜 실제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 C라는 용액이 있어요. C라는 용액
분석하면은 40도씨짜리 물 100g에 75g이 녹아있는 상태겠지. 그치? C라는 용액을 다시 써볼게요. 물 100g에 얼마 녹아있다? 75g의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겠죠? 현재 온도가 40도씨죠? 네? 이 녀석을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몇 도까지? 10도씨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봐. 40도였던 이 녀석을 10도로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10도라는 이 온도는 얼마까지밖에 못 녹여? 25까지밖에 못 녹이지. 그치? 근데 현재는 얼마 녹아 들어가 있어? 75 녹아 들어가 있잖아. 75가 녹아 들어가 있던 이 용액을 온도를 10도까지 쭉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75를 다 녹일 수 있어? 없어? 없지. 25밖에 못 녹이니까 나머지 얼마? 50이 어떻게 될까? 밑에 가라앉겠죠? 맞습니까? 얘를 온도를 떨어뜨리면 75, 10도씨일 때 25g까지밖에 못 녹이니까 요 차이 몇 그램? 50g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치? 요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 석출되는 양, 그래서 석출량이라고 합니다. 석출량. 온도를 떨어뜨렸을 때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양을 석출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석출량. 석출량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치?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 40도씨짜리 용액을 40도에서 포화를 이루고 있던 용액을 내가 이번에는 30도로만 떨어뜨려 볼게. 그러면 석출량은 얼마입니까? 그쵸? 현재 C 용액은 75g이 녹아들어 있었는데 30도씨로 떨어뜨리면 30도에서는 몇 g까지밖에 못 녹여? 50g까지밖에 못 녹이니까 이 차이가 석출되는 양이 되겠죠. 그치? 25g이 석출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석출량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네, 여기까지가 고체에서의 용해도에 대한 목선이고, 용해도 목선으로 용해가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본 겁니다. 뭐 있다고? 와. 한 가지만 더 하고 설명할 건데, 봐봐. 고체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여기서 질산칼륨이 제일 유명합니다. 왜냐면 가장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이 이러한 그래프의 기울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염화나트륨은 이러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입니다. 얘가 염화나트륨, 얘가 질산나트륨, 얘가 질산칼륨. X축은 뭐예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용해도 곡선 그래프입니다. 전부 다 우상향을 띠고 있긴 하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녹는 용질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는 걸 뜻하긴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완전 다르죠.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도씨짜리 이 녀석들을 온도를 떨어뜨려요. 몇 도까지? 10도씨까지 떨어뜨린다면 가장 많이 석출되는 놈은 누굴까요? 질산칼륨이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질이 이만큼 증가했죠?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그럼 떨어질 때도 이만큼이 다시 빠져나오겠네요. 그치? 다시 말해서 석출량은 누가 제일 많냐 이걸 비교할 때 뭘 비교하면 돼?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쉽게 석출량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문제 잠깐 봐봐요. 페이지 61쪽에 13번 문제.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70도씨의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갖고 포화를 만든 후에 20도로 냉각시킨대요. 전부 다. 그때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건 누구냐? 이거 하나하나 석출량을 구해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가 가장 급한 놈이 가장 많이 석출되겠죠? 누굽니까? 질산팔리고 다. 근데 이걸 못 배운 사람은 하나하나 석출량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석출량 구하는 방법 있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석출량을 구해요. 얘는 50g, 얘는 25g, 얘는 30g이니까 제일 많은 건 50g, 얘네 얘 이러면 한 3분 가요. 3분. 하지만 한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아끼시는 방법. 그랬더니 기울기가 석출량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애매한 거죠. 기울기가 애매한 거 문제는 안 나와요. 확실한 거만 나와요. 확실한 거 나옵니다.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었어요.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뭡니까? 소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무슨 말이야? 온도를 높이면 소금을 더 많이, 완전 많이 녹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도를 많이 증가시켜도 늘어나는 양은 요만큼, Y축의 변화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나중에 100도 돼서요. 안 녹던데. 그러니까 많이 녹지 않기 때문에. 많이 녹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소금이 아니라 다른 물질들은 좀 다른 그래프를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은 온도를 좀만 높여도 확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엄청 걸쭉하겠네요. 100도까지 오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들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금과는 좀 다르다는, 소금이 좀 용해도 곡선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전 완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질산칼륨과 질산, 요 세 개의 그래프가 거의 줄을 이루면서 문제가 나와요. 다른 것들만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빠져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기체 용해도 갑시다.